날씨도 많이 춥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나른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병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고혈압의 전반적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고혈압은 또 왜 생기나, 그리고 고혈압의 증상과 합병증은 또 무엇인가, 또 고혈압은 그러면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이 외래 오셔가지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또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또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이란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이게 수축해서 우리 몸에 피를 전반적으로 다 보내주게 되는데, 우리가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고혈압, 최저혈압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수축기혈압은 저희가 심장이 이게 펌프질을 할 때, 심장이 이게 수축을 할 때, 그때 우리 혈관, 동맥에 미치는 혈압을 수축기혈압, 흔히 외래 오시면은 최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완기혈압은 심장이 이렇게 이완할 때,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다시 모아줄 때, 그때 우리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이완기혈압, 최저혈압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혈압이 어르신들 잘 물어보십니다. 혈압이 한 120에 80은 이게 무슨 의미냐고. 120은 먼저 수축기혈압,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심장이 수축할 때, 그 동맥에 미치는 혈압, 그거를 12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80은 이완기혈압, 심장이 우리 몸이 이완하면서 심장의 피를 우리 심장에 끌어줄 때, 그때 혈관에 미친 압력, 이완기혈압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최고혈압, 최저혈압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혈압 정상이 얼마냐? 여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상적인 혈압, 아주 좋은 혈압은 혈압이 120에 80 미만을 저희가 정상적인 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혈압이 조금 높은 경우, 예를 들면은 최고 혈압이 120 이상, 그리고 139 미만, 그리고 최저 혈압이 80 이상, 89 미만,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고혈압 전 단계,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혈압이 만약에 높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고혈압은 안정하고 혈압을 쟀을 때, 오늘 재고 내일 재도 되고 한 며칠 있다 쟀을 때, 최소한 다른 날짜에 한 2번 이상 쟀을 때, 그때 혈압이 높을 때를 저희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혈압,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혈압, 수축기혈압이 140 이상, 요때이거나 아니면 이완기혈압이라고 해서 최저혈압이 9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 80 미만은 혈압이 좋은 겁니다. 정상이시고요. 근데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혈압이 한 120에서 최고 혈압이 120에서 139, 그리고 최저혈압이 80에서 89. 요때를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좀 높으시니까 관리를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혈압 1기는 140 이상, 최고 혈압이 140 이상에서 한 159 이상, 159 미만, 그리고 최저 혈압이 90 이상, 그리고 99 미만, 요 사이를 고혈압 1기, 고혈압이 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많이 높은 경우 고혈압 2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고 혈압이 160 이상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60 이상, 그리고 최저 혈압이 한 100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저희가 고혈압 2기라고 해서 약을 빨리 좀 드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려면 혈압 측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혈압 제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에 커피 드시고 녹차 드시고 그리고 흡연 담배도 좀 태우시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혈압을 재게 됩니다. 혈압 측정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꼭 커피라든지 아니면 카페인 든 음식들 아니면 흡연 담배 피시는 거라든지 그런 걸 조금 금지하시고 오시는 게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하실 때는 바로 와서 이렇게 계단 올라오시기도 하고 걸어오시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혈압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안정하신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셔야지 정확한 혈압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병원에 오시더라도 혈압을 좀 이렇게 외래에 좀 앉아 계셨다가 한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셨다가 혈압을 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등을 좀 이렇게 의자에 기대셔도 됩니다. 등을 기대고 팔을 이제 이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팔을 저희 심장 높이랑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놓고 이제 혈압을 재야지 정확한 혈압이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재서 이렇게 고혈압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몇 번을 재가지고 저희가 이제 혈압이 높으시네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한쪽 팔에서만 처음에 오실 때 이제 한쪽 팔에서만 재는 게 아니라 양쪽 팔에서 이렇게 다 한번 재보고 혈압 차이가 없는지, 혈압이 많이 높으신지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디스담배가 있죠, 그죠? 여기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비만하시고 뚱뚱하시고 복부 비만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음을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찌꺼기가 많은 경우, 동맥경화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 당뇨도 없고 다른 병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혈압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질병이나 질환이 없이 아무 원인 없이 이렇게 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유전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이 이렇게 고혈압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혈압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이 다 모두 정상이면은 자녀분들이 이제 혈압에 걸릴 확률이 한 20%, 한 5명 중에 1명은 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양친중자,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중에 한쪽이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면은 한 자녀의 35% 정도,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혈압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모두 고혈압이다. 이러면은 이제 내 자녀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한 45%, 한 반 정도는 혈압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 위에든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더 관리하고 좀 더 조절하셔야 됩니다. 2차선 고혈압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을 저희가 2차선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무실 때 이제 수면 무호흡증, 숨을 잘 못 쉬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약물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콩팥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이런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스테로이드를 이제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쿠싱 증후군, 갈색세포죠, 여기 목에 있는 갑상선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갑상선 이런 문제가 질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이렇게 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은 증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보시면은 고혈압은 이제 혈압이 높더라도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증상이 없습니다. 나는 몸 괜찮은데 혈압까지 치료를 안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혈압이 높지만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게 개인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어지럽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피가 잘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피.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이렇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코피 같은 게 잘 나시는 분들도 한 번쯤 혈압을 좀 재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고혈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적 장기 손상이라고 해가지고 고혈압이 많이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같이 우리 심장 쪽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이런 협심증,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대동맥 방이나 파열, 악성 고혈압이나 심부전 같은 콩팥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시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뇌경색, 흔히 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고혈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사진이 보이십니다. 이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뇌경색, 뇌출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말 그대로 어디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의식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런 게 뇌경색이라고 표현하고 흔히 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머리에 피가 고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한 7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또 잘 관리하셔야겠죠. 증상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머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팔다리 같은데 갑자기 저리고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의식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까만색 보이시죠, 그죠? 여기 까만색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뇌,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게 까맣게 손상이 온 거고,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죠? 이거는 이제 뇌 출혈이 와가지고 머리에 이제 피가 고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심장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관상동맥은 이제 우리가 뭐 심장에 피를 잘 보내줘야지 우리가 다 운동하고 할 수가 있는데, 심장도 역시 이렇게 펌프질을 잘 하려면은 피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찌꺼기가 껴가지고, 아니면 혈관이 손상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뭐 김영곤 급사 같은 거 보셨죠, 그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심장 쪽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거든요. 고혈압 환자한테 이것도 한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협심증은 심장 관상동맥이 이제 갑자기 조금 일시적으로 좁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제 자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만히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왼쪽 가슴이 아프다, 뭐 쪼인다, 막 누르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가진 않지만 한 5분, 10분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협심증일 수도 있구나라는 걱정을 조금 하시고 혈압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은 갑자기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급한 병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심장이 갑자기 막 통증이 옵니다. 막 식은땀도 나고 막 팔, 어깨 쪽으로 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심장이 너무 아파서 막 갑자기 병원 오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 빨리 오시면 괜찮지만 혹시 늦게 오시면 좀 큰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심장에 이제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오게 됩니다. 심하면은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죠, 그죠? 저희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갑자기 막 마사지도 하고 그런 상황이 급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장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고혈압을 이제 치료 안 하고 계시면 심장이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도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막 지치죠, 그죠? 근데 심장도 이렇게 막 혈압이 높아서 많이 짜줘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뭐 심장도 두꺼워지고 커지고 지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심장도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충분히 피를 잘 못 짜준 펌프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서는 꼭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심부전도 고혈압 환자에서 한 4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심장이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혈압 관리를 잘 안 하시고 하시면은 심장이 막 커지고 두꺼워지고, 이러다가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심장이 이제 많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고 펌프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심부전이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증상이 움직일 때, 걸으실 때, 계단 올라가실 때, 산에 올라가실 때,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움직일 때 숨이 차십니다. 나 원래 잘 다니는데 갑자기 좀 숨이 많이 차는 것 같다,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는데 평소에는 막 100m, 200m, 300m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심장이 좀 기능이 떨어지면은 걷는데 숨이 차서 좀 못 걷게 됩니다. 그리고 폐에 이제 물이 차서 숨이 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이렇게 쿵짝쿵짝이 잘 뛰어줘야 되는데 잘 못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심방 세동이라는 게 생기면은 이제 찌꺼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오기 때문에 고혈압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콩팥도 지금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콩팥은 우리 혈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혈관에 이제 혈관에 이렇게 막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혈압이 높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장 기능을 좀 잃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은 이렇게 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노폐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쭉 걸어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제 신장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를 안 하시면 심부전까지 오시게 됩니다. 나중에 뭐 빈혈이라든지 부종, 뭐 팔다리 같은데, 장단지, 종아리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콩팥이 너무 관리를 안 하셔서 망가진다, 그러면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같이 이런 걸 좀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뭐 혈압 관리도 안 하시고 당뇨 관리도 안 하셔가지고 콩팥이 조금 불편해지신 분이 이제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이렇게 피를 밖으로 이제 걸러주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관리 안 하시면은 이제 망막에 있는 이렇게 눈에 있는 모세혈관도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압력을 계속 가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눈에 있는 혈관도 견디지 못하고 출혈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출혈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시력도 떨어지고 안 보이고 통증도 오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시야가 좀 좁아지거나 뭐 딱딱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 보면은 정상 그림에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 관리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혈관도 많이 빨갛게 되고, 그리고 여기 빨갛게 출혈이 보이시죠? 그죠? 여기 출혈도 생길 수 있고, 시력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주 몸에 큰 혈관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고혈압 관리를 안 하시다 보면은 고혈압이 손상을 받고, 갑작스럽게 뭐 운동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거나, 이럴 때, 여기 이제 갑자기 혈관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찢어지게 되면은 가슴이 갑자기 통증이 오게 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기를 정도로 식은땀 날 정도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응급실을 또 오셔야 되고, 이런 걸 예방하려면 또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혈압은 이제 혈압을 이렇게 뭐 정상 수치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이런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입니다.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높다든지 뭐 과음이나 또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혈압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생활치료라고 해서 뭐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뭐 음식 조절하시는 거, 혈압 조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요거는 같이 해주시는 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좋습니다. 약물 치료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한 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병합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뭐 약간 비만하신 분들, 복부 비만하신 분들 똑같고, 체중만 조금 줄이시더라도 혈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몸무게 꼭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생활 개선, 음식 조절만 좀 하셔도 혈압이 한 8에서 14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짜게 드시는 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염분 섭취 제한, 짜게 안 드시면은 혈압도 조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시면은 혈압도 좀 떨어지고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음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술을 많이 줄이시면 이렇게 한 2에서 4 정도 이렇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제가 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배를 끊으면은 혈압이 약간 높은 경우,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담배만 끊으셔도 혈압이 잘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찌꺼기도 안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도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약 효과가 더 좋아져서 또 혈압이 잘 조절되고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비만하시거나 배가 나오신 분들, 평균 체중,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약간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배가 나오고 그러면은 심장이 우리 펌프가 이렇게 막 또 열심히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부담이 돼서 또 고혈압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 우리나라 음식들이 많이 좀 짠 게 많습니다. 뭐 국도 그렇고 많은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하루 평균 한 15에서 20g 정도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에 좋으려면 사실은 좀 싱겁게 염분 섭취를 소금기를 한 5g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식탁에 많이 오르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죠? 이런 거를 가능하면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뭐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뭐 건강에 좋지만은 많아서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적당히 줄여서 드시고요. 그리고 식당에다 소금 갖다 놓고 이렇게 찍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소금에 막 절여가지고 나오는 거, 가공식품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또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 깍두기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드시죠, 그죠? 근데 이게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많이 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뭐 드시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생선 고등어, 꽁치 이런 거 구울 때 보면은 소금 많이 뿌리시고 절이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소금 뿌리지 않고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김이나 해조류 같은 건 후라이팬에 굽고 아니면 가스렌지에 굽고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소금이나 참기름 이렇게 듬뿍 발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금 안 뿌리고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 같은 거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짱국물 같은 거 이렇게 한 그릇 다 드실 필요 없이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건더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하게 뭐 이렇게 편식 안 하시고 영양소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름기 많은 거 그런 거는 가능하면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고, 곡물 많이 드시고 과일, 채소 이거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고기나 이렇게 지방보다는 이게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고, 이게 참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음식 다 이렇게 음식이 간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소금을 추가로 이용하지 말고 싱거운 맛에 이제 내 입맛을 이렇게 자꾸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한 숟갈 넣던 소금 넣던 거는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다음날에는 반 스푼만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싱겁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금 넣는 것보다는 이제 신맛이나 향신료 같은 거 좀 넣으면은 안 짜더라도 간이 안 됐더라도 이렇게 좀 우리 입맛에 맞고 새콤달콤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드시면 좋고, 그리고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다른 거 이렇게 고기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드셔도 이렇게 배가 부르고 이렇게 포만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은 배가 부르고 나는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좋고, 그리고 육류 고기보다는 생선, 등푸른 생선 있죠, 그죠? 이런 거나 그런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외식 어디 밖에 나가서 밥을 드시더라도 기름기가 좀 가능하면 좀 적고, 고기를 드시라도 살이 많은 부분 차라리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채소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혈압에서 운동하면 뭐가 좋으냐? 운동 자체가 혈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에서 5 정도 이렇게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혈압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좀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막 뛰기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딱 끊으면은 우리 정상 혈압치보다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혈압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떨어지겠는데, 이걸 운동을 자주 이렇게 반복하면은 이렇게 떨어진 채로 혈압이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고혈압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심장 기능도 이렇게 튼튼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운동하기 전에 꼭 내과 선생님 아니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심장이나 폐 쪽에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좀 심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거기 주治医 선생님이나 내과 의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운동을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가슴이 아프다, 숨이 너무 차다, 이런 경우에도 심장 쪽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오시는 분들 가끔씩 있는데 한 200에 110 이상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운동을 지금 이렇게 바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약을 드셔가지고 혈압을 좀 정상치 가까이 좀 낮춘 다음에 하셔야지 뇌출혈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같은 거, 그리고 가벼운 조깅 같은 거, 그렇게 이하 정도 되는 운동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한 10분, 20분 걷다 오면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근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시든 아니면 걷는 걸 하시든 아니면은 가벼운 조깅을 하셔도 되고 수영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많이 섭취하고 숨을 이렇게 훌히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최소한 5분, 10분 이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고 최소한 15분 정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너무 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더 짧게 5분, 10분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점차 이렇게 운동을 시간을 조금씩 매일매일 늘리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30분씩, 40분씩, 1시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이상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달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한 6일은 또 푹 쉬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제일 밑에 보이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더라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운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약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신데, 약을 드시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혈압약 중에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혈압을 낮추는 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하고 혈압이 오히려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뭐 줄넘기를 하시든 아니면 뭐 걷기를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너무 갑작스럽게 딱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 보이듯이 이렇게 뭐 준비 운동, 이렇게 뭐 팔을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 운동을 천천히 조금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약을 조금 드시고 혈압을 조금 낮추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운동하시더라도 혈압이 너무 높아지는 그런 걸 좀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혈압이 혹시 높으신 분들은 이제 미리 약을 좀 드시고 조절을 좀 하시고 이제 운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음은 전혀 안 좋습니다. 뭐 소주 반주로 막 소주 한 병씩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가능하면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술이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술을 이렇게 한두 잔, 이렇게 조금 드시는 거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잔 정도 이렇게 가볍게 어쩌다 한번 드시는 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반주하시면서 이렇게 한 2.5잔, 3잔 이상, 아니면 소주 반병, 한 병씩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심장이 많이 뛰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갑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술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병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그죠?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이제 심장의 그 이상을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능하면 스트레스 줄이고 또 화도 좀 삭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몇 시간 가지면서 여유 있는 시간 좀 가지고 또 너무 무리하거나 과로하지 않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사우나나 목욕탕 자주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갔다 오시는 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한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목욕이나 사우나 이런 데 가시는 거는 너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추운 날 이렇게 집에 있다가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데, 너무 추운데 나가시면은 또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온도 변화 피하는 거 조금 피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목욕탕에서도 냉탕이랑 온탕이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온도 변화가 생기면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너무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보면은. 근데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을 보려고 하는데 변이 잘 안 나온다, 변비가 있다. 그러면은 힘을 막 주게 됩니다. 배에도 힘주고 막 얼굴도 벌게질 정도로 힘을 막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혈압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변을 잘 못 보신다든지 변비가 심하신 분들, 대변 보실 때 배에 힘을 많이 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과일 채소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면서, 만약에 그래도 조절 안 되시면은 또 저희 내과 쪽으로 선생님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변비도 조금 조절하시고 변을 좀 묽게 볼 수 있게 하셔야지 이제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도 혹시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가 많지는 안 나왔는데, 고혈압에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음식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하시는데도 혈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혈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40에 90 이상 계속 이제 몇 번 됐는데도 혈압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드시게 됩니다. 혈압 조절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조절 안 되면은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용량을 또 조절해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약물 치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한 개 드시는 분, 2개 드시는 분, 3개 드시는 분, 종류가 많으신데요. 종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뇨제라든지 소변을 잘 보게 하고, 염분도 빼주고, 칼슘 차단제, 베타 차단제, 중 밑에 보시면은 혈관 확장제,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고혈압을 잘 몰라서 처음 진단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궁금한 게 이제 되게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면은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오시면 하시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이제 요 슬라이드 몇 장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약을 처음 시작하시면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한 번 약 먹으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은 경우에는 뭐 생활요법이나 이런 걸 하시면은 뭐 음식 조절도 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조절이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고혈압을 중단하면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그 원래 혈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을 뭐 먹다가 또 끊는 경우는 있는데 약을 끊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혈압으로 이렇게 조절되는 경우는 한 10명 중에 1명 미만 정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약을 이렇게 뭐 평생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이제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혈압을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게 오래 뭐 아들과 손자 보면서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약을 드시는 거 뭐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화병증도 안 생기고 머리도 안 아프고 뭐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맛있는 거 잘 드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못 끊는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혈압이 높으면 오셔가지고 혈압을 재고 약을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이렇게 명심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혈압을 이렇게 어제 잴 때 좀 다르고 그저께 재니까 좀 다르고 오늘 재니까 좀 높아요. 뭐 내일 재면 또 다를 수도 있고 혈압이 뭐 한 2달 정도 재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혈압 왜 잴 때마다 다르냐 뭐 병원 와서 재기도 하고 집에서 재기도 하는데 왜 다르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집에서 기계마다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혈압은 우리 몸에 이제 뭐 작은 그 신체적이라든지 이렇게 뭐 정신적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뭐 아주 크게 변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혈압이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혈압을 하여튼 꾸준히 오셔가지고 여러 번 재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혈압을 다 재시더라도 그걸 좀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병원에 와서 재시면은 저희가 다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한 번 재서 혈압이 높다 안 높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오셔가지고 난 내 혈압은 대충 재보니까 요 정도 되더라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혈압이기 때문에 자주 한번 재보시고 또 편안하게 앉아서 재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압이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 다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혈압이 확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스트레스 받고 화병 생기고 답답하고 막 과하고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듯이 뭐 정신적으로 많이 긴장하시고 스트레스 그리고 뭐 허리 통증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관절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통증이 오거나 오면은 이게 그 통증 때문에 혈압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아프신 거 관절 아프신 거 허리 아프신 거 이런 거를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평상시에 이제 혈압 조절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일시적으로 갑자기 혈압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주기적으로 한번 재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고혈압은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또 처방하는 약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이제 병에 대해 잘 알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 뭐 흡연 담배 피시는 거 이런 등등 다 교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관리하려는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걸 잘 하실 때 이제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요법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운동, 음식 드시는 거 뭐 그런 것들 담배 끊고 뭐 혈당 관리하시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활요법은 이제 고혈압 그 관리뿐 아니라 예방하시는 데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 혹시 이제 뭐 이렇게 혈압이 조금 높다고 약간 높다고 들으신 어르신들 계시면은 또 이렇게 미리미리 또 관리하시고 하시면 혈압이 또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또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식사요법이나 운동만으로는 충분히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되고요. 약물을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혈압이 좋으니까 괜찮다 이러시면 안 되고 약을 먹고 혈압이 한 120, 80 좋으시네요 하더라도
담배도 꼭 끊으시고 뭐 술 끊으시고 좀 줄이시고 아니면 운동도 조금 부지런히 하시고 이러면은 약을 더 안 늘리고도 평생 또 조절 드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약을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요 교정하는 거는 꼭 같이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 꼭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네, 요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